마지막 인생을 위한 어느 철학자의 조언,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 상당히 유익한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출판사로부터 돈 받고 하는 그런 책 소개 아닙니다.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죠.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바로 그 저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책인데, 책이 얇아요. 200페이지 조금 넘는데 책 구절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노후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노후 문제를 늘 연구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자료를 찾다가 이 책 정말 읽어볼 만하고 마음에 탁탁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마음에 와닿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게 나와요. 정년퇴직 후에 급격하게 늙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퇴직한 이후에 갑자기 팍 늙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유를 무슨 의학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퇴직 후 병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퇴직 후에 병이 나는 이유는 이제 나는 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직책이 높고 낮음을 인간의 높고 낮음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조직에서, 즉 그런 직장에서 살다가 그 직장이 사라지면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 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노년은 청춘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예전만큼 척척 해내지 못한다고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낙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하는데, 이분은 내리막길에 대한 생각을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내리막길이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는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페달에서 발을 떼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니까 얼마나 편할 것이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힘겹게 올라가는 것,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리막길을 그냥 즐겨라 이런 얘기죠. 내리막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노후가 돼서도 뭔가 도전하라 하면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도전하다가 실패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하니까 도전조차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도전을 기피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게 참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뭘 좀 해보라고 하면은,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젊은 시절도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분의 아주 콕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또 은퇴 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아요. 은퇴 준비란 미래를 향한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요, 오늘 지금 잘 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은퇴 준비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 먼 훗날에 20년, 3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불안은 미래에 관한 감정이라 미래를 놓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불안한 것은 잠깐만 미래를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미래를 놓아버리면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은퇴 후에 벌어질 일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다. 은퇴에 관한 일은요, 은퇴 후의 이야기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라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인데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퇴보가 아니라 퇴화가 아니라 변화다 이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퇴보한다 그러고 젊은 날은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얘기가 뭐냐, 젊은 날이든 늙어서든 간에 그것은 진화라든가 퇴화가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푸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신은 언제까지나 젊으며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다 이거죠. 늘 젊은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겠거든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그 면허증 반납하는 게 그게 퇴화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변화일 뿐이라는 것. 우리의 늙음을 퇴보로 받아들이지 말고 변화로 받아들이라는 것 상당히 좋은 얘기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가잖아요. 작가니까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작가다 보니까 이 말에 혹 그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는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내 책이 전해져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책을 쓴다. 그러니까 내 책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 아니냐, 그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한다면 그저 성공해서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책을 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참 제가 그 기절에서 좀 뼈 때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쓰면서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삼았는데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단지 성공해가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욕구의 다름 아니죠. 그러나 내 책이 누구 손인가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꾸는데 공헌한다면 이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 자신의 이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 정말 괜찮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일독해 보시죠.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동영상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